주도적인 리더는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고 반사적인 리더들은 반사적인 언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인지 반사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시 록국거 구범 강경수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회사에서 인정받고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 과연 다른 사람 있을까요? 저도 직장 생활을 15년 동안 했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15년 동안 했지만은 똑같았거든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시 록국거가 나발로 나를 발전시키는 로드맵이라는 이 플랫폼이 올라가는데 그 플랫폼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나라 MZ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이나 리더십의 강연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다시 록국거가 어떻게 하면은 그 MZ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다니까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 AI 사피엔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AI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AI에게 물어보니까 MZ 세대에게 공감대 높은 주제 탑 10을 한번 뽑아봐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로 올라온 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였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15년 직장 생활 경험에 의하면은 그대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승진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MZ세대들이란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거든요. 직장인들의 15세에서 45세까지 이 연령을 감안할 때 제가 생각하는데 직장인들의 거의 50~60%는 아마 MZ세대들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일을 하는, 그리고 어떤 주축이고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또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거꾸로 이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어떤, 제가 이 비결, 비법 이런 말은 웬만해서 저는 잘 쓰질 않습니다. 안 쓰는데 한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뽑을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빠르게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희의 경험만, 직접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그런 어떤 간접적인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 30분 동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결정적 순간의 대화라는 이 책이고 또 이틀 동안 프로그램인데 말이죠. 여기에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빠르게 승진한 그 어떤 중력들이랄까, 이런 사람들,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고 인정을 받고 승진한 그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그런 CEO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1년 동안 관찰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관찰을 해서 나온 책이고 소통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좀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주도적인 리더들은 1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리더들은 평소에는 침묵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리더가 여러분들의 리더가 여러분들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 않을걸요.
리더들은 평소에는 침묵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Silence is gold. 침묵이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양에도요, 다를까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 리더들은 거의 다가 남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으로 고쳐 읽는다면은 리더 이런 중천금이거든요. 리더의 이런 한 마디는 천금과 같이 그렇게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말이죠. 다 내뱉고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리더가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는 침묵을 지키는데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와서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결정적 순간일까요? 책 제목도 결정적 순간의 대화이거든요. 크루셜 모먼트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갈림길이 나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이 너무나도 다른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한참 둘러와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결정적 순간, 회사에서는 어떤 투자를 한다랄까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순간에는 침묵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침묵을 지키는데 결정적 순간에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경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빠르게 승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뢰는 사람 인변에 말씀 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평소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니까요. 평소에는 침묵을 지키는데 진짜 결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 사람이 신뢰로운 주도적인 리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고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도적인 리더들의 은행을 습관을 1년 동안 관찰해서 나온 책이고 이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도적인 리더들, 주도성, 그죠? 주도성은 영어로 프로액티비티라고 하거든요. 그냥 적극적인 것은 액티브인데 이 액티브하고 달라요. 프로액티브니까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도성인데 주도성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오스트리아에 살았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독일군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포로 수용소는 그죠? 우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인간 이하의,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대우를 받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말이죠. 이 사람도 거기에서 독가스실로 끌려 들어가 죽을 뻔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넘기고 3년 동안 포로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고 관찰했던 바를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책으로 쓴 것이 영어로는 Man the Search for Meaning인데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이시영 정신과 의사 등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또는 포로 수용소에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삶의 그 직역을 해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번역을 한 책이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미국의 어떤 국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북클럽에서 미국을 바꾼 10대 서적을 서베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진 책이 이 책입니다. 1940년대는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개발 서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대표적인 자기 개발 서적으로 이 책이 꼽힙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빅터 프랭클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진짜 인간으로서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진짜 이렇게 견디기 힘든 모멸을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죽지 않습니까?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살아나가서 나를 기다리는 이 아내를 또는 손주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죽을 수가 없는지 그 Y가 분명한 사람들은 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서바이벌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니체의 얘기거든요. Y를 아는 사람은 How를 찾아낸다 그랬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MZ세대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말이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회사 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갈 거예요. 내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될까요? 직장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발전해야지만이 그 속에서 나도 발전하고 내 가정도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그런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말이죠. 어떤 불평불만만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진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일하는 태도나 이런 게 아마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있을 때 말이죠,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꿈이 뭐냐? 첫 번째는요, 자기가 반드시 살아남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 가족을 만나는 게 꿈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자기가 이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 또 어떤 심리학자로서 자기가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반드시 밖에 나가서 내가 강의를 하겠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 이루어졌지만 첫 번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밖에 나오니까요, 자기 가족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죽고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이것보다도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빅터 프랭클은요, 92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호수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로고세라피라는 이 심리학계 의미 치료라는 이런 어떤 한 분야도 개척을 하면서 공헌을 하고 그렇게 호수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은요, 유대인이라면은 이 독가스실이라는 이 자극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이라면은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독가스실이라는 이 자극은 피할 길이 없죠. 그런데 그 자극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어떤 끌려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끌려 들어가는데, 그런데 독가스실로 들어가는데도 인간으로서의 의연함을 잃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네. 이게 이 빅터 프랭클을 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관찰을 하고요, 어떤 이게 분석을 하고 한 결과, 야, 그렇구나. 자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과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 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프로액티비티 주도성이라 그래요. 주도성. 그 자유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라스트 휴먼 프리덤이라 그래요.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지 않고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지 않고서는 나의 자존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죠? 이 너희들이 내 목숨을 빼앗아갈지언정 그 상황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더라는 거야. 내가 진짜 비참하게 죽을 것인지 의연하게 죽을 것인지 인간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이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걸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대충 들을 것인지 진짜 집중해서 들을 것인지 인간은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주도성이라는 것은 내가 막 저요 말을 많이 하고 이게 주도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발표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 하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오히려 자신은 손을 안 드는 것이 그게 주도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압력이나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전부 다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 순간 그런 어떤 분위기도 깨고 저요, 내가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자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과 자유가 드러나는, 그죠? 내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주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도성.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여러분, 성공자일수록 이 공간이 클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공간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간 속에. 여러분 뭘 원합니까? 성공, 건강, 사랑, 행복, 모든 게 여기 있다고 보면 돼요. 이 공간을 못 만들어내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룰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힘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극이 돼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공간이 없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사람을 반사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반사적인. 자극이 돼서 즉각적으로, 그죠? 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반사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말이죠. 운전을 할 때 이런 어떤 반사적인 행동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보복운전. 보복운전. 아내가 저에게 칭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잘 없는데요. 하나 칭찬하는 게 있는데 당신 운전 중에 남 욕은 안 한다. 그 차가 끼어드는 그 자극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차들이 끼어들 때 물론 고의적으로 끼어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어쩔 수 없이 또는 자신도 모르게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후자. 나도 남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운전 중에 남 욕은 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가족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런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압니까? 남 탓, 상황 탓을 해요. 두 번째는요, 후회를 해요. 우선은 그 감정을 못 이겨 가지고요, 어떤 보복운전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요, 벌어지는 결과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온라인 상에 있어서 서로 좀 어떤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 다툼, 그 분함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어떤 주소를 찾아내 가지고 그게
부산의 해운대였는데 해운대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칼로 찌른 사람을 찔렀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진짜로. 그런 어떤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반사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기회를 잡았다 하더라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그런 반사적인 행동으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도적인 리더들만이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는데요. 리더라면은 오케이, 주도적인 말까지는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회사에서 리더라면은 갖춰야 될 자질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자질들 중에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자질이 있어요. 어떤 자질이 그럴까요? 그렇죠. 뭔가 일을 시켜보면 알죠.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리더로서의 성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responsibility,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책임감이 없다면요. 그런데 그 책임감의 뜻을 한번 보세요. responsibility,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ability, 능력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일 앞에서 이 진짜 우리 회사가 진짜 부족한 자금 상황으로 볼 땐 얼마까지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정보를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리더 같으면 전쟁 중에 말이죠. 진짜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주일을 못 견딜 텐데 이런 어떤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리더가 그런 팩터 또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게 되면 말이죠. 두려워하고 막 함부로 떠벌리고 이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적의 침입 이전에 벌써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짐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리더라는 짐인데요. 이 짐이 무겁죠.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들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짐을 받치는 어깨 근육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 어깨 근육을 키우는 것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어빌리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말이죠. 폴란드계 미국인으로서요, 긍정심리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플로우, 몰입이라는 책을 썼는데 말이죠. 거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팩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말이죠. 사내에서 어떤 그런 나를 비난하는 거죠. 그 뒷담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립니다. 그런 팩트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릴 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진짜, 이 어떤 놈들이 내한테 그런 어떤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것을 찾아가지고 발본, 세곤 해가지고요, 없애려고 하면은 그 소문이 없어지겠습니까? 더 나겠습니까? 더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수 B 아시죠? 가수 B가 말이죠. 옛날에 그의 어떤 이 매니저인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가수 B는 어떤 인터넷 상에서 자기한테 올라오는 댓글을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한테 맞다 싶으면은 오케이, 이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그죠? 그게 주도적인 사람이 취할 일인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렇구나. 내한테 그런 어떤 이게 그 수많은 피드백, 그 팩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내하고 이건 맞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 포기하고, 맞다 싶으면 억셉트하고, 그죠?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사업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진짜로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실패해서 진짜 이 나쁜 인간들, 만약에 그 실패, 남들을 그렇게 탓하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진짜 너무 무능하구나. 이렇게 어떤 그 실패를 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는 오케이.
그 어떤 이게 한번 어떤 지는 것은, 실패하는 것은 그 전쟁에 있어서는 병가지 상사라 그랬어요. 뭐 늘 일어나는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전쟁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 이게 어떤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점 때문에 내가 이 실패를 한 것일까? 그렇구나. 뭔가 이런 저런 준비가 좀 부족했구나. 아니면 내가 이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대처를 잘못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더 그런 어떤 경험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자원이 되어지고요. 다시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팩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 순간의 대화, 아까 전에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행동 경로가 나옵니다. 행동 경로가 뭐냐면요. 팩트, 스토리, 감정, 행동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팩트에 대해서 스토리가 뭐냐면은 해석이에요, 해석. 내가 또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뒷담화, 피드백 또는 실패라는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스토리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한테 일어나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달라지는 감정에 따라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요. 낱말 좋게 하자 이런 어떤 이 캠페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스토리를 쓰자는 거죠. 그러해야지만이 내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팩트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게 좋은 스토리를 쓰자. 좋게 해석을 하자는 거죠. 조금 전에 자극은 선택할 수 없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이것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인 것이죠. 예. 그래서 감정의 열쇠가 뭐라고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하이 칙센터 미하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어떤 누굽니까? 아놀드 토인비는 말이죠. 너무너무 유명하시죠. 이 역사학자이면서 문명 비평가인데요. 문명의 발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외부의 도전에 대해서 내부의 응전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 그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던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의 도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의 응전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과 응전, 똑같은 논리고 똑같은 어떤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과 응전 사이에는 문명이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 그런데 자극과 도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반응, 응전, 팩트에 대한 해석,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과 도전에 대해서 반응과 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힘과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힘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프로액티비티, 주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유를 라스트 휴먼 프리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도적인 리더들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주도적인 리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티븐 코비 박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뺨을 한번 때려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봐도 뭐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리더는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고 반사적인 리더들은 반사적인 언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인지 반사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사적인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난 못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 이런 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 속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반사적인 언어들이라는 것은요, 좀 부정적이고
염원적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강압적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주도적인 언어는 달라요. 주도적인 언어는요, 난 할 수 있어요. 미안해요. 난 무엇을 하기로 했어요. 모든 선택의 여지를 검토해 봅시다. 난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들이 주도적인 언어예요. 긍정적이고 의지적이에요. 의지적. 왜? 내 안에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미안해요는 왜 주도적인 언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여러분,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길까요? 없어질까요? 그렇죠. 생기겠죠. 그래, 당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공간이 없어집니까? 생겨납니까? 당연히 생겨나죠. 그래서 주도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 내가 미안했다 쳐. 때려 죽이고 싶죠. 반사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소통에는 내용, what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떻게 말을 하는지, how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what보다도 how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도적인 사람들은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시 록쿠커에서 주장하는 가역성의 법칙이에요.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록쿠커 법칙.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면 우리는 주도적인 리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말은 보인다니까요. 언어는. 말은 들리고 보이고 느끼는 거, 이거는 같은 오간의 작용이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은 slip out, 흘러나오는 데까지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말은 보이니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각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말을 잡는 거예요. 말을 잡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서도, 오케이, 그래, 평소에는 남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말이라고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요, 그냥 막 사납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respectfully, 정중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결정적 순간에 대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주도적인 리더들은요, 평소에는 침묵을 지키는데 할 말을 할 때는 respectfully, 정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떻게, how,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그죠? 상사로부터, 동료로부터, 부하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뭔가 부하가 얘기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받아버리면은요, 그러면은 그 불만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 부하는 상사 앞에서 다시는 말을 하겠습니까?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데 바로 말이죠. 생각을 해보지도 안 하고 바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죠? 받아버리는 그런 어떤 부하를 나중에 팀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어떤 이게 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죠?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뭔가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아,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새로운 관점을 주는데요. 그런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여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상사로부터, 동료로부터, 부하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까지 말이죠, 언어에 대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해오면서 말에 대해서 한 단락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주도적인 리더는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주도적인 언어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잡고 챗GPT에게, 그죠? MZ세대에게 공감대가 높은 주제 탑 10을 물었을 때 첫 번째로 올라온 게요, 일잘러의 언어, 주도적인 언어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도적인 언어가 나온 거예요. 주도적인 언어가.
그래서 그런 어떤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빠르게 승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진짜.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꿀 것인가, 언어를 바꿀 것인가. 생각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는, 말은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걸 잡는 게 맞겠습니까? 자극을 바꿀 것인가, 반응을 바꿀 것인가. 자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은요. 자, 감정을 바꿀 것인가, 스토리를 바꿀 것인가. 이 감정은요. 감정은 이거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니까요. 감정,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죠. 잘 컨트롤하는 법을 이게 참 많은 돈을 주고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감정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팩트에 대해서 쓰는 스토리를 다 달라져야 돼요. 감정의 열쇠가 뭐라고요? 스토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떤 스토리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어나는 감정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도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부의 응전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오늘 이 동양고전 한마디는 뭘로 하느냐 하면은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군자 구제기 소인 구제인이라 그랬어요. 고전은 어떤 책이라고요? 고전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이 내공과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고전은 과거의 문을 여는 열쇠가 그 책이 아니에요. 진짜 나이가 알고 있는 이 알을 더 새롭게 만들어주고 어떤 그죠 미래를 여는 그런 책이 고전이라고 봐야 돼요. 왜 모든 얘기에 참 리더들은 말이죠. 고전을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논어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자고 대장부고 뭐 성인이고 그죠 선비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구한다는 거예요. 제기 나에게서 구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제군들 이렇게 할 때 제자는요 뭐 여러 다중 모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구한다는 게 나기자잖아요. 그런데 소인 일반인들은 어디에서 구한다고요? 타인들에게서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있어서 사람 인자는 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사람 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표현할 때는 여기처럼 나기자나 몸신자를 써요. 대학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 그랬잖아요. 수신, 나를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집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기자는 몸신자를 쓰고 사람이는 타인을 뜻하는 겁니다. 군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 주도적인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주도적인 리더는요 어디에서 구한다고? 내한테서 구하는 거죠. 문제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직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문제도 내 안에 있지만 답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내 안에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다는 그것을 아는 그게 깨어난 사람이 주도적인 리더들이에요. 그 사람이 군자들이라니까요. 나로부터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으로부터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No one to change but self. 내 자신 말고는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그죠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다는 그런 주도적인 리더가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을 받고 빠르게 승진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런 주도적인 리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록국거에서 주장하듯이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면 주도적인 리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주도적인 리더 군자가 되셔가지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도 빠르게 하시고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MZ들이 되고 그런 MZ들을 위한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